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의 100년 먹거리로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4월 사업 시행 승인 고시를 받고서 드디어 이번 달 첫 삽을 떴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5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지는 축구장 87개 규모로 K-팝 공연장과 쇼핑몰, 뽀로로 테마파크 등 각종 문화, 관광, 쇼핑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단지 조성에는 총 3,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6곳이 전체 지분의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3곳이 20%, 포스코건설이 5%를 출자했습니다. 단지 조성은 특수목적법인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맡게 됩니다. 64년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미군 부대를 산 이 의정부 시민, 정말 뭔가 국가가 보답하고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그간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부터 기업 유치까지 각종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원주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시가 토지주에게 사업용지 구매 권리를 부여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시는 2021년까지 단지 기반 시설과 부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완성 시 일자리 4만 개 창출과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은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는 꿰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과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하지만 불편한 접근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는 상곡동 일대. 60여 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교통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철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역과 다산 신도시를 거쳐 별내 신도시까지를 잇는 구간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8호선을 고산지구와 밀락이지구, 1호선 녹양역까지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별내라는 게 어딥니까? 지금 얘기하는 밀락역을 언덕 넘으면 바로 별내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의정부와 신곡동과 탑승, 그다음에 을지대학과 조금만 더 가면 녹양역까지 연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은 경제성 검토조차 안 된 상태로 실제 사업 추진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발 규제 역시 사업의 걸림돌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 중 38%가 층수 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은 4층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국토부 실무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체에다 혜택을 주면은 그만큼 뭘 줄 건지를 그걸 가지고 와라. 이 밖에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가 안개 속에 있는 등 입주 시설 변동 가능성도 사업 불확실 요소로 꼽힙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를 꿰n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사업의 여러 걸림돌이 의정부시의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제7회 의정부시 사진 공모전에서 의정부 랜드마크 경전철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작품 420여 점이 접수됐고 사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총 30점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의정부 랜드마크 경전철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멋지게 사진에 담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등산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119에 전화를 해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119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가 전송됩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19일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앱 등으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외국인의 경우 119에 문자나 영상통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에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4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며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기온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추위까지 걱정해야겠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전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북부 지역에 그리고 이제 민통선 접경 지역에는 아직까지 농장 초소를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권에는 이제 시군 자율로 조정토록 조치를 했지만 북부권이 아직 그 긴장감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농장 초소, 통제 초소, 거점 소독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과 경기 파주 등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25마리나 발견됐습니다. 프로젝트 설치와 항공방역 등의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 1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열병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작된 겨울추위도 걱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기 증상은 고열과 호흡곤란 정도인데 이는 기온이 낮아지면 걸리는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물과 함께 분사되는 방역제가 추워지면 얼게 돼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얼잖아요. 길이 얼고 물이 얼고 하는, 또 강원도가 또 겨울도 길고 춥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하는 방역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밖에서 굉장히 추우실 거고, 소독약은 얼고 바이러스는 더 살아남기가 좋고. 지금까지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총 14건. 경기 강원에서 39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계속되고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방역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살처분한 돼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연천에서 살처분한 돼지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매몰 방식을 대신할 대안 중에 하나로 사체를 고온 처리해서 퇴비나 공업용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진정 국면이지만 정부는 예방적 수매와 살처분 조치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비롯한 추가 감염과 남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남방 한계선에서 10km 이내에 있는 강원도 접경 지역 돼지 사육 농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김포, 연천은 모든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문제는 임시 매몰한 돼지 사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방역 당국은 추후에 임시 매몰한 돼지도 사체를 고온으로 처리해 퇴비나 공업용 원료를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는 전문 처리 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업체에서 우리 거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쪽에 저 충남 쪽에 렌더링 업체에서 그쪽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충남 쪽에서 지금 이거는 뭐 발생 그런 게 아니지만은 새로 오는 거는 우리들이 못하게 이제. 실제로 강원도에서 예방을 위해 모두 2만 8천여 마리를 수매했는데 이 중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 1만 6천 마리 중
렌더링으로 처리한 돼지는 20%인 3,30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각각 한 곳씩 모두 2곳이 있지만 경기도 물량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임시 매몰된 돼지 처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돼지 살처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임시 매몰지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처리했고 가스와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2차 피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구제역 등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만 5천여 곳. 가축 매몰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2차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총 38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정부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가들은 이 보상금만으로는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장의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비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젊은 축산인 권광록 씨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텅 비어버린 축사. 한때 이곳을 가득 메웠던 돼지 1,600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감염 여부도 따지지 않고 모두 살처분된 겁니다. 방역에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썼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소독을 우리가 암만 열심히 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의 농장에서, 즉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농장이 이제 터져버리면은 정부의 보상 조치에 따라 권 씨는 4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리 구매한 사료값 등을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에 들인 돈만 10억여 원.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는데 한 달 이자만 1,000만 원에 달합니다. 돼지를 키울 땐 매달 겨우 버텨냈지만 앞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유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2009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농가에 적극 장려했습니다. 시설 신축 비용의 80%를 저금리 융자해줬습니다. 대다수 농장들은 자격 기준에 밀려 일반 은행이나 제2금융권, 심지어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가 수도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농장 17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가 한 곳당 평균 10억 9,900만 원의 빚을 내 축사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대출금의 90%가 일반 은행과 캐피탈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가 지원안에는 정부 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만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은행 대출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경영안전 자금으로 일반 대출도 필요 시에는 이자를 갖거나 상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림부가 말하는 경영안전자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 소득 확대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농가들은 이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어 행사를 여는 등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60여 명의 시민들이 축산물 가공센터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학부모, 학생, 소비자 모임 회원 등으로 구성된 체험단에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돼지고기. 최근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탓에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해를 풀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경기도지사가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 가공품이 실제로 생산되는
공장 시설 견학이 실시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마카 한 돈으로 만든 돈가스와 햄, 소시지로 식사를 하는 등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교육부터 시설 견학과 시식까지 축산물 안전을 체험했습니다. 돼지 열병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가 해서 많이 소비 안 하고 먹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와서 설명 들어보고 또 우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많이 소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우리 돼지 소비 촉진 홍보 행사입니다. 경기도 우수축산물 축산시설을 보여드리고 체험도 하면서 경기도에서 얼마나 좋은 축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경기도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서 돼지고기 메뉴를 확대하고 국회와 경기도청, 서울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TV와 집버스, SNS,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한국인 남편이 먼 타지에서 온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정폭력으로 숨진 결혼 이주 여성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범죄는 다문화 가정 30만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시신을 고향인 전북 완주 임야에 안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양주경찰서는 남편 A씨를 구속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전남 영암군에서 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고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이나 한국 생활방식 강요, 폭력 위협 등의 순입니다. 지난 2007년 6월에는 19살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한국인 남편에게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인 남편뿐 아니라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한다며 상업적 국제결혼이 계속되는 한국 사회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것, 그래서 남녀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정부에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 지역 내 김장 재료 대부분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김장 재료 303건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항목은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김장 재료 대부분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갓과 파 각 한 건에서 기준치의 5배, 15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279kg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했습니다. 포천시 이동 작은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천 이동 작은 도서관은 지난 1998년에 건축된 이동 면민회관 2층을 새롭게 고쳐 만든 도서관이며 1층 경로당은 수리를 거쳐 북카페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1층에 이동보건지소와 북카페가 조성됐고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청소년 공부방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